G20 정상회담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G20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현안과 대북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기대가 큽니다. 당장 29일에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단독 회담을 갖고 무역 분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우리나라 경제와 직결된 현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1, 2위 무역 상대국이 중국과 미국입니다.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어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G20 정상회담 기간에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 시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미 정상이 만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내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낸 것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이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담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이를 통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면서 예산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예결위 활동 시한이 불과 사흘 남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됩니다. 우리 당 예결위 소속 위원들이 말했듯이 세수 결손이 아닌 세수 변동은 예결 소위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 심사에 복귀해야 합니다. 지난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작성한 합의문 1항은 예결 특위와 모든 상임위를 정상화해서 법정 기한 내에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파행을 초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과 약속을 어기겠다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일부 야당이 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국민적 의견 수렴 등 거쳐야 할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탄력근로 문제도 사회적 대화기구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면 됩니다. 예산과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자정이면 예결위 활동이 종료됩니다.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심사 진행률은 60%에 불과하고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예산 등 쟁점 예산 심의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야당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또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완전히 파행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당은 그간 예산심사와 법안심사를 정기국회 내에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양보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국회를 파국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부터라도 예산심사에 정상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